안녕하세요.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분석 좀 해보고 예측하는 거를 해봤는데 기록으로 남기려고 작성합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이제 데이터를 어디서 구했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할 때 과정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데이터 좀 시각화해보고, 그리고 특이사항 한번 보고, 그리고 예측 결과를 좀 살펴보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선거정보개발 포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대체로 이제 여기에서 링크를 얻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공공 데이터 개방 들어가서 목록 보면은 투표율이나 아니면 뭐 개표 결과 이런 거 다 잘 설명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랑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경합을 했던 것부터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8대 전국지방 동시선거랑 이제 여기 최근 3개는 이제 지역별 투표율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지역에서 뭐 나이대와 성별에 따른 투표율까지 이제 같이 파악을 하면서 예측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선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는 진보와 보수 두 가지를 기준으로 예측했습니다. 매번 이제 진보 보수당에 속하지 않는 지역구 의원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좀 배제를 했고, 그리고 매 투표 정당을 보고 이제 투표한다고 생각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 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좀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좀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7년 5월인데 보면은 뭐 경북 대구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경북 대구 경남 빼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진보당이 좀 이기는 형국이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약간 분위기가 넘어오는 느낌이에요. 이제 2020년 이제 4월 선거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네, 국회의원 선거죠. 근데 이때도 뭐 사실은 진보가 이제 크게 이긴 선거긴 한데 이제 보면은 이때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이 이후로 여기부터는 이제 좀 넘어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갔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은 이때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되게 크게 이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너무 많다 뭐 이런 논란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대선 가장 최근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이재명 후보 이렇게 두 명에서 했던 건데 여기서는 거의 뭐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이제 그거를 허니문 선거라고 하던데 이때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이제 지방선거 했을 때는 거의 뭐 보수당이 65% 이겨가는 그런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을 보면은 이때 이제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다가 약간 이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사실은 이제 보수가 이제 졌지만은 어떤 투표의 그 양 자체는 이제 1대1로 봤을 때는 좀 보수가 이기는 그런 것도 좀 많았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좀 다시 내려가고 근데 이제 겨우겨우 이제 이겼죠 이때.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는 또 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저기 저 보수가. 근데 이게 뭐 차트로만 봤을 때는 다시 이제 약간 내려가는 게 좀 클리셰적인 차트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냥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차트를 자주 보는 사람으로서의 견해인데, 그렇고 이제 뭐 이거 예측을 하기 위해서 특이사항으로는 저는 이제 20대 남자고 군필이고 대졸이고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총선에서 느끼는 주요 이슈는 출산율 0.6대 진입한 거랑 의대 증원이랑 R&D 삭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짜잘짜잘한 것들은 사실은 뭐 좀 더 저를 직접적으로 좀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 되는 것들인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하나의 대중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이슈들은 전체적으로 뭐 어, 지금 정권에 메리트가 있는 이슈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대 증원을 한다고 민주당 측에서 이제 보수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고, R&D 삭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반드시 진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역들은 보면 5개년 동안 이제 투표 이제 진보 투표율이 60%가 넘어가는 지역들인데, 보면은 뭐 지역적으로는 이제 광주랑 전라도 지역이 많죠. 이거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반드시 보수가 이길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도 뭐 딱 보면 그죠? 딱 경상 쪽이랑 부산 쪽이랑 또 이제 서울에서 전형적으로 좀 이제 좀 빡센 그러니까 좀 잘 산다고 생각되는 지역들이 좀 이렇게 있고, 뜬금없이 충청남도도 하나 있네요. 네. 그래서 나이브한 예측을 했을 때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지율 바탕으로 예측을 한 건데,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8대 전국지방 동시선거에서 보수가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어서 이제 보수가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이는 형국입니다. 이게 뭐 한 65%에서 56%까지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이제 진보가 워낙 좀 압도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나오면은 사실 뭐 매력적인 뭐 보수당 입장에서도 매력적이라고 생각되고, 뭐 진보 입장에서도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서 상당히 큰 패배를 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 이슈를 추가한 예측으로는 이제 진보가 조금 이기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의대 증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지지자의 변동이 뭐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이런 이슈는. 근데 보수당 지지자의 일부는 변동이 있을 것 같고, R&D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 사실 출산율 이슈는 뭐 이게 어떤 당에서 어떤 당으로 투표를 넘어갈 것 같다라는 거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사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표의 유동성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런 이슈를 봤을 때는 뭐 20대 보수 지지자 중 일부가 민주당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정치 관련해 가지고 이 그 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 나가는 일이 몇 번 좀 미디어에서 다뤄졌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뭐 mz 세대한테는 뭐 이렇게 호의적인 거를 얻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했고, 뭐 결과로만 따지면 뭐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보가 한 53.7%에서 136개, 이제 117개로 나왔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만 계산을 했고, 이제 뭐 여기에서 기타로 뭐 한 5개에서 4개 정도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 예측한 자료는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첨부할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